김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아까 정대택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김충식은 굉장한 브로커거든요. 법 쪽에 인사들이 많고 그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윤석열 뭐 이래저래 나중에 다 엮이긴 하지만 뭐 최욱 앵커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영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설계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도 하고 대권까지 가고 김건희는 저렇게까지 갔는데 그 설계자의 역할이 김충식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은순한테 이권에 개입해서 막대한 재산을 불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검찰의 비호. 그다음에 하다 꼬여가지고 재판 갔을 때 마지막에 풀어줄 수 있는 거는 판사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큰 돈을 번 것이 어디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서 투자해서 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번 적이 있어요. 최은순 씨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막대한 자산가가 되기 시작하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검찰들하고 연결돼서 자기 딸을 검찰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때 이미 개발 정보를 윤 판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아까 대전 법원에 계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대전 법원에 있을 때 김충식은 이미 깊은 인연이 있었고 김충식이 그 윤 판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걸 가지고 최은순한테 여기 투자하면 떼돈 번다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이제 여기 판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왔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선생님, 아니 네. 선생님이래 의원님. 예. 김충식은 도대체 뭐 어떤 자인데요? 정체가 뭐예요? 저도 놀라워서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놀라워서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좀 발언을 할 때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내란 세력을 제대로 뿌리를 뽑으려면 김충식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배우이자 설계자이다. 김충식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자료 화면 있으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뭐 알겠지만 어떤 자요? 김충식은? 아까 이제 보성 출신이라 그러셨는데 일본에서 자랐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자랐다 그래요? 출생. 예, 출생해서. 저 사람 맞습니까? 회장님? 예, 맞습니다. 얼굴. 예, 네, 맞아요. 김충식. 그리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배후에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통일교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연결이 됐을까? 그것도 김충식의 작품이란 얘기가 있어요. 김충식 스스로가 자기가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했대요. 그 실제 사진도 최근에 밝혀졌는데 김충식이 문선명과 함께 하고 있는 사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는 건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진과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가 연결되는 가장 배후에는 김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을 활용해서 검사까지 연결하면은 뭔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주무르기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인연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꿈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윤석열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갔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김충식의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윤 판사, 윤남근. 윤남근 판사 계속 사진 띄워야 됩니다. 윤남근. 얼마나 최은순과 가까운 사이면은 윤 판사와 윤 판사 부인이 23억이라는 돈을 김충식한테 입금을 하겠어요. 네, 아까 계좌 봤죠. 예, 계좌 보셨잖아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김충식과 윤남근 판사 그 부인이 공동으로 땅을 이제 그린벨트 땅을 소유를 합니다. 그 땅을 가지고 그리고 김충식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요. 와, 그 신기하네. 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군부대가 이전 결정을 합니다. 와, 군부대가 이전 결정을 해요. 땅값이 엄청 땅값은 엄청나게 뛴 거죠. 그 시세 차익이 아마 이제 윤 판사에 대한 대가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내가 통일 뭐 이 문제에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영상 기억하시죠? 통일 대통령. 그 시기에 또 김충식은 DMZ의 국가 땅을 막 분양을 받습니다. 진짜로? 예. 누가 줬는지도 지금 몰라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면 민간인이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파주 DMZ 땅을 8,000평을 분양받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최근에 나오는 의혹 중에는 대략 고성지구 쪽에 한 30만 평 가까이의 DMZ 인근 땅을 일본인 명의로 해서 같이 뭐 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김충식 놀라운 게요. 2023년에 외교부 산하에 있는 모 사단법인에 본인이 이사로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 사람이에요. 일본이요? 예, 일본 황실계의 후계자인
나시모토 다카오라는 사람이 여기 명예총재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이시아이라는 법인하고 일본의 그 이본궁이라고 있어요. 일본 황족회 이본궁 기념재단. 그다음에 일본 델리대학교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우리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천리교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 안에서 재 올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리교하고 협약식을 해요. 이게 23년 12월에 기사도 됐습니다. 몽유도원도를 반환을 받겠다는 거예요. 델리대학교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견의 몽유도원도 수백억대 자산 가치가 있는 일본에도 국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유력 집안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데 그분들을 보호해야 돼서 제가 이름을 얘기 못하지만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 그거를 보관하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획득해서 네. 거기에 또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검을 내놓으라고. 이분의 계획은 올해가 한일 60주년 때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는데 일본 천황한테 선사하려고 한 게 아니냐. 검을 주면은 내가 장관들한테 용산에 얘기해가지고 박물관을 대신 지어주겠다. 뭐 이런 친일이 얘기까지 해요. 완전 매국 사람이네. 아니 그래서 건진이 그 뭐 아마테라스인가 그 뭐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얘기들이 서서히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정신없다. 지금 일본의 극우 종교 집단, 주술 집단과 김충식이 매개고리가 돼서 어머나. 윤석열이라는 친일 매국노 정권을 한국에 세우고 이 남쪽의 친일 매국노 정권이 한일 관계를 동맹 관계로 뭐 만들어내면서 동북아의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밀정 역할이 김충식이 아니었냐.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최은순의 내연남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검사 인맥은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해요. 정책의 인맥이 엄청나요. 얼마 전에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에 투자청을 만드는 거를 추진을 본인이 가서 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요들이 김충식을 만나러 와서 같이 그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전직 장관들이 막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저렇게 움직이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검사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으려면 다 용돈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줬겠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예. 김충식은 단 한 번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적이 없습니까? 오르지 않죠. 어머나. 예, 김충식과 연결됐다는 사람들은 수사선상에 올랐죠. 네. 추미애 의원께서 지난번에 내란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 할 때 네. 그때 김충식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충식의 2015년도 사진 그때 이제 제가 열공해서 제보 받은 건데 네. 그 사진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노상원한테 돈을 받은 흔적이 나옵니다. 2015년에 2015년에 예 그때 박근혜 정부 말이죠. 2015년에 김충식이 노상원한테 돈 받은 정황이 나온다고요? 예, 돈 봉투를 거기에는 노상원뿐만이 아니라 하나회 때 쫓겨난 장성들이 김충식한테 갖다 돈 봉투를 준 흔적이 그대로 다 나왔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가 나왔냐면 계엄과 관련된 교과서가 나옵니다. 2015년에 2015년에 헌법에서 계엄 관련 조항만 따로 해서 빨간 책자를 만들었고 그 책자 뒤에 김충식이 메모를 하는데 네. 최근에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국회를 해산시키고 무슨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거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구상이 거기 있습니다. 메모로. 그러니까 이미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말에 박근혜 정권이 위태위태할 때 계엄을 통해서 돌파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일부 군 장성들과 보수적인 군 장성들과 이미 모의했던 게 아닌가. 이미 최욱 그 앵커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말에 계엄 시도가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거기에도 개입이 됐나 보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을 한 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예, 그죠? 아니, 연결돼 그리고 있을 가능성. 그 1000세 8000세 얘기하는데 충성 8000이란 작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취임 1000일 계엄 날을 정해버린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건진의 비밀의 신궁이 아마테라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네. 아니 이제 예. 2024년 12월 3일이 예. 윤석열 취임 이후 1000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1000일 되는 날이죠. 그럼 일본의 기미가요가 천황이 1000세 8000세를 누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00세 8000세 그런 게 1000일 있어요? 되는 날 충성 8000이란 작전명으로 네. 계엄을 했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연이 조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네. 김충식 이 사람 조사해야겠네요.